벌써 7주차입니다. 그죠? 예.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매주 느끼지만 한 주가 너무 빨리 가요. 일도 많긴 한데 시간 자체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는 이게 하루가 매일매일 똑같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고 뭔가 좀 하루에 하루 뭐 일주일 동안 뭔가라도 뭐 한 달 동안 뭔가라도 뭐 새로운 게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매일매일 똑같다 보니까 새로 들어갈 기억이 없으니까 이 기억 자체가 짧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던데. 예. 하여튼 이번 주는 지난주까지 여러분 그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의 그 챕터 6장 그죠? 챕터 6장에 보면은 이 연수 문제들이 있어요. 연수 문제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 플레이어를 만들면서 예지를 들었던 이 상태 다이어그램 그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전체 굉장히 좀 좋은 예제가 다 있어서 크게 이 책을 보고 좀 이 개념을 이해한다거나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과제한 거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좀 보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짧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과제가 일주일짜리 과제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과제 낸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뭔가 하고 뭔가 진행을 했다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게 되게 벼락치기 한 친구들하고 또 아닌 친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이, 이 뭐라 그러냐 이 박차를 가해주면 좋겠어요. 음. 이번 주 과제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죠. 지난주 과제죠. 이게 주작 과제도 이번 주까지 쭉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용이랑도 같이 겹쳐 보면서 진행을 해서 완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사실 제가 어떻게 정답이나 이런 거 탁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평가는 하긴 하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요구한 내용만 잘 지켜주면 그죠? 내가 뭐 제가 이렇게 어떤 걸 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그게 무엇인지만 대답하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과정만 잘 기술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이 남한테 전달하는 좋은 훈련이에요. 이게 잘 돼야 여러분들의 이 능력이나 가치나 이 포텐셜이 진짜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해주고 과제나 이런 걸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7장입니다.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은 이제 데이터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이 한 다른 이제 공대 쪽이나 특히 공대의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 쪽 친구들은 이 7장을 한 학기를 합니다. 한 학기. 한 학기나 길게는 좀 더 심화해서 길게 나가면 1년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박사, 석사 하시는 분들이 이 7장에 있는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많이 냅니다. 그만큼 이 7장이 굉장히 이제 컴퓨터라는 어떤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 컴퓨팅 사고의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듣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훈련된 사고방식을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의 형태인 알고리즘이나 혹은 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나 혹은 플로우 차트라든가 혹은 수도 코드 형태로 이 정형화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장은 사실 지금까지 했던 것들하고 이렇게 뭐 연결이 되거나 이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좀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고, 뭐 접근하고, 혹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예, 접근하고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계속에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네요. 자, 파일 열어놓은 게 더 다, 아, 문제. 자, 여러분, 자, 이 방 보세요, 그죠? 되게 어질러져 있죠. 예. 이게 여러 가지 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방을 깨끗하게 하는, 예, 혹은 타이디하게 방을 유지하거나, 그죠? 혹은 업무 현장에서, 혹은 뭐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기 일하는 데 있어서 책상이나 어떤 여러분의 환경을 이 굉장히 정리정돈된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도 있습니다. 뭔가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옆에 이렇게, 이렇게 막 케이스, 이 상자들도 있고, 그죠? 서랍도 있긴 한데, 이 전체적인 이 모양을 보아하니,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정리정돈돼서 들어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기는 힘드네요, 그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왜 청소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정리정돈이나 청소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어떤 이 파일들에서 이 물건들의 파일 이게 뭐가 모인 건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툴들이 모여 있네, 그죠? 네. 툴들이 모여 있네, 그죠? 예. 툴들이 모여 있고 정리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그죠? 칼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무슨 식칼 같은 것도 있고, 예, 아미나이프도 있고, 그죠? 예.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칼도 있고, 그죠? 얘는 뭐 네모나게 생겼네요. 포장 안 뜯은 건가? 그죠? 응.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런 정리가 안 돼 있는 이 파일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라이버를 하나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보면 대부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구가 모여 있는 건 알겠어요. 툴이 모여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드라이버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제가 여러분들 찾아달라 요청한 드라이버, 여기 드라이버 하나 보이긴 하죠. 드라이버 보이긴 하는데, 무슨 마침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지만, 이걸 들고 왔더니, 이거 말고, 좀 사이즈가 작은 거, 십자 드라이버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뒤져야 되잖아요. 여기를 뒤져야 됩니다. 뭔가 찾는 게 아니라, 뭐 찾기를 위해서, 찾기 전에 뒤져야 돼요. 왜? 왜 그런가요? 왜 여길 뒤져야 되죠? 정리가 안 돼 있거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뭐 했어요? 이 배열을 소팅을 했었죠, 그죠? 예. 서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치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서치를 하려면, 그죠?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소팅이 안 돼 있는 자료를, 예, 그죠?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팅 안 돼 있는 데서 서칭을 해야 돼, 서치해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가, 사실 지금 최악인 거죠. 서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하나. 처음부터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뒤져보고 다 뒤져보고 처음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죠? 모든 데이터를 내가 뒤져볼 때까지. 혹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몰래 뭐 찾으려고 했던 이 데이터가 속해 있는 이 파일에서 내용이 없는 경우고, 그죠? 그건 다 읽었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최선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정리가 안 됐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확률로 그죠? 맨 첫 장에 내가 찾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을 여러분 이렇게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음, 예전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만화책 중에 스바루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발레하는 사람 얘긴데 춤추는 사람 얘긴데 이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재능으로 이제 막 승승장구합니다. 축축축축 그게 승승장구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 탁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프로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프로의 정점에 서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가 재현성이라고 한 거야. 재현성.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이 춤을 잘 추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이 자기가 막 정말 자기 능력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그런 능력을 낸 사람이라기보다 약간 좀 타고난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홀린 듯, 뭐에 홀린 듯, 그죠? 예, 자기의 이 춤 실력을 이렇게 내보이는, 막 뽐내는 사람이었는데, 예, 어느 레벨에서 이제 자기를 가리키고자 하는, 혹은 자기 이제 코어커인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지금 당신 공연을 보려고 이 저녁 시간에 비싼 돈을 주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오늘은 신내림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은 뭐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뭐든지 이게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하고 뭔가에 써먹으려면 우리가 뭔가에 써먹으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현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냐, 최선의 경우 어떻게 돼, 이게 정확하게 매저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드라이브를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위험하죠. 일단 그죠? 일단 위험해요. 여기서 위험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예시를 들은 거에서는 사실 칼에 찔릴 수 있단 말이에요. 찔릴 수가 있고 그죠? 또 뭐 다른 도구에 베일 수도 있고 그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진을 봤을 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있어서도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시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는 별로 좋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숍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장도 없고 나를 가르쳐 줄 어떤 이 사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당장 일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럼 당장 뭔가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고객은 어떤 서튼 레벨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돈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뭔가 바로 대응이 안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컴퓨터 입장에서 그래요. 예, 컴퓨터가 이런 형태의 어떤 정돈되지 않은 데이터를 딜링하는 것도 이런 거죠. 소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예를 들었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위험하다고 하니 이건 위험하진 않아요. 그죠? 예. 성능이 나쁠지언정 그죠? 이게 성능이 나쁠지언정 위험하진 않아요. 뭐 어떤 특정한 이 정확하게 딱 요청이 딱 가고 나서 얼마 이하의 이 대답이 와야 되는 상황이면 위험할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제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정리가 안 돼 있는 메모리를 지 맘대로 뒤지는 건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 안에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에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영상 그죠? 이 데이터도 어떤 메모리 어느 위치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 저장된 내용들이 CPU를 쭉 계속 넘어오면서 영상을 계속 재생을 합니다. 혹은 여러분 브라우저를 열어서 어느 쿠팡 뭐 주문을 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내용이 어디 메모리 어느 이상에 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거고, 그죠? 또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또 어느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내가 이게 다 뒤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 뒤져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영상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쿠팡에 있는 이 장바구니 뒤져본다거나
나는 지금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데 쿠팡에 있는 다른 어떤 이 로직이 이 웹페이지를 읽어 놓은 로직이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뱅킹 하고 있는 메모리를 이렇게 읽는다면 되게 위험한 짓이잖아요. 이런 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기네 데이터를 굉장히 좀 정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정돈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왼쪽을 보면 그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돈한다는 이유는 뭔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 여동생 방이 항상 이랬어요. 예. 제 방도 뭐 만만치 않았지만 제 여동생 방이 특히 그랬어요. 예. 여동생이 오늘 뭐 어디를 가는데 무슨 속옷을 찾는다거나 혹은 뭐 무슨 스커트를 찾고 있어요. 근데 왼쪽처럼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뭐 다 뒤져봐야 되고 여기도 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막 다 뒤져봐야 되고 여기도 막 다 쑤셔봐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아까 방금 여기 쑤셔 봤는데 여기다 쑤셔보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또 쑤셔보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죠? 예. 뱅글뱅글 돌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메모리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죠? 내 머릿속에 메모리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뇌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여기 찾아봤네, 여기 찾아봤네, 여기 찾아봤네, 여기 찾아봤네 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일로 오는 거지. 여기 찾아봤네. 다시 또 뒤져보는 거죠. 우리 뇌도 용량이 있으니까 단기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는 거거든요. 음, 정리정돈을 하는데 정리정돈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보기 좋게 낳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좀 수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혹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직화되고 고도로 구체화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게 쪼개고 그 문제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죠? 그 순서들 중에 빠짐없이 그죠? 모든 케이스들을 생각해서 이 전체적 큰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그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플로우 차트를 만들고 그죠? 그 플로우 차트들이 실제로 도는 거였다. 만약에 무한 루프나 뺑글뺑글 도는 게 있다면 그런 또 다 빼서 그죠? 또 패턴을 찾아내면 그 패턴을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죠. 그런 식으로 고도로 구체화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로 정리정돈한다는 건 수사적인 의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팅을 한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규칙성까지 가지고 나머지 데이터들이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룹. 예를 들어서 그죠? 지금 딱 정돈돼 있는 걸 보면요. 신발은 아이고 뭐나 신발이 어때다 신발이 지금 전부 다 밑에가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신발을 찾는다면 지금 신발들이 뭐 이렇게 뭐 색깔이나 뭐 사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정돈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룹화가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 어떤 규칙성이 있죠. 왜냐? 신발은 밑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신발을 밑에 가 있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발을 찾는다 그러면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볼 때 많죠. 여기 볼 때 많은데 딴 데 볼 필요 없고 어디만 보면 돼요? 밑바닥만 보면 돼. 왜냐면 신발은 일단 전부 다 밑바닥으로 몰아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발을 찾는다면 밑바닥에 여기 라인만 뒤져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신발들을 찾기 위한 어떤 전초가 되죠.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정돈이 돼 있진 않아요. 정렬이 돼 있진 않아요. 정렬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정렬이 돼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정렬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만약에 뭐 사이즈별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오름차순이 뭐예요? 작은 게 먼저 오는 거죠. 큰 게 나중에 오는 거고. 내림차순은 그 반대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신발들을 사이즈별로까지 내가 이제 소팅까지 해봐, 정렬까지 시켜놨다고 봐봐요. 그러면 굉장히 찾기 쉬워지죠. 내가 어떤 특정한 신발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전체를 다 뒤져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 소팅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구체화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혹은 내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시간 안에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좀 사견을 얘기하면 이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엔트로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엔트로피라는 게 무질서도.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여러분들 열 효율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열 효율. 효율이 좋아요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효율, efficiency라는 얘기는 그죠? 예,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포스트잇을 붙일 필요가 없도록. 예, 제가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이게 허브가 안 붙여서 지금 이 랩탑에 있는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이 어머나, 응? 응? 뭐지? 이게 이거 같구나. 예. 엔트로피가 뭐냐면 일종의 무질서도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 우주는요. 일단 우주는 닫힌 개라고 생각해요. 닫힌 개. 개가 닫혀 있어요. 이 얘기 사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블랙홀이란 게 있어요. 그죠? 블랙홀. 블랙홀이란 게 있는데 블랙홀이란 게 있는데 일로는 다 모든 정보들이 빨려 들어가죠. 사실 뭐 정보라고 얘기하기 좀 여러분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는 아이고 우씨 왜 자꾸 이러냐? 음, 에너지는 여러분 에너지는 뭐예요? E는 뭐예요? E는 MC 스퀘어죠. 예. M이 질량이고 그죠? 질량이고 여기에 광속입니다. 광속의 제곱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이에요. 결국은. 예. 리니어 관계거든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무시무시하게 힘이 좋은 거죠. 예, 작은 연료를 가지고 광속 제곱을 곱한 거에다가 하니까 그죠? 예. 근데 블랙홀만 있어요, 우리는. 화이트홀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혹은 모든 정보는 정보가 결국 이 에너지고, 그러니까 질량이 결국 에너지고, 에너지란 게 사실 결국 정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빠져나가기만 하고 어디로 들어오진 않아요. 화이트홀이 있으면, 만약 화이트홀이란 게 있다면, 그죠? 화이트홀이란 게 있다면, 어차피 외부 계에서 이 사상의 지평면 이후로는 우리가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혹은 정보가 혹은 물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데가 있다면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걸 발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일단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뱅이 팍 일어나서 생성된 그때 모든 이 데이터와 이 질량과 뭐 에너지가 그때 모든 게 나왔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제 쓰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너지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점점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점점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주의 법칙은 무질서하게 가는 게 우주의 법칙이고 이게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냥 계속 무질서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기만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동물이나 혹은 생명이라는 건 굉장히 좀 신기해서 그거에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이 구성 요소들이요. 그죠? 예. 뭐, 우리는 탄소 단백질, 탄소. 예, 우리 탄소랑, 그죠? 질소. 예, 얘네들이 모여갖고, 그죠? 예, 어떤 단백질이란 걸 만들고, 그죠? 단백질이란 걸. 우리는 이런 탄소 기반 생명체잖아요. 탄소가 여러분, 수헬, 붕, 탄. 그죠? 수헬, 리베, 붕탄질, 붕탄. 그죠? 그러면 1, 8, 1, 2, 18인가? 그죠? 몇 번째야? 탄질산풀, 네. 탄질산풀. 되게 탄소가 안정적이기도, 이게 가운데, 주기율표 사이에서, 보자, 우리, 보자.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얘기하고 싶었지? 예, 어디 있나. 나중에 이따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탄소, 질소, 단백질 이게 그죠? 예, 우리는 탄소 기반 생명체인데 탄소가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한 이 사이쯤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 주기율표에서 이쪽으로 가면 그죠? 불안정하고 이쪽에 딱 이쪽 맨 끝으로 가니까 안정적이고 그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정해지죠, 그죠? 예. 그래서 리튬은 물에 여기 있는 리튬은 물에 던지면 폭발하잖아요, 그죠? 예. 제일 머니까. 그래서 탄소가 이 가운데쯤에 있는데 이 탄소 기반 생명체가 그죠? 이 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이 얼마나 많아요. 우주 처음에 모든 이 원자들이 그죠? 수소로부터 시작했는데 수소가 왜 헬륨이 되냐면 어떤 별에서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돼요. 수소가 수소 두 개가 막 이렇게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열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일종의 우리가 이 우리 우주에 주어진 중력으로 이렇게 헬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지금 대표적인 수소에서 헬륨을 만들어내고 있는 되게 젊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돈을 한다는 건 이런 되게 좀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소팅을 하고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죠? 막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게 나라비를 쫙 세우는 이런 동작, 이런 행위에는 굉장히 또 어떤 이런 물리학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깐 얘기하려다가 길어졌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들을요, 그러니까 효과적이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접근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합니다. 예,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 봐봐요.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막 있는 거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죠? 뒤져봐야 되고 막 손 다칠 거 막 감안하면서 막 뒤져봐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컴퓨터도 이렇게 일하지 않고요. 그 모든 지금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이런 무질서를 용인하면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효율을 내진 그렇게 그런 걸 다 용인하면서 효율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효율을 내려면 어느 정도로 무질서도가 낮아야 돼요. 엔트로피를 낮춰놔야 돼요.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팅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총 몇 개가 되는데 총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게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리스트 그다음에 어레이 그다음에 트리 그다음에 트리하고 또 뭐 있었냐 링크드 리스트하고 뭐 트리 그다음에 그래프 그다음에 그래프는 그게 뭐 저거 그래프 뭐 그다음에 하이어라키 뭐 그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트리가 뒤에 맨 뒤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몇 가지의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좀 더 굉장히 좀 애브스트랙트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프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프에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트리가 그래프의 하위 서브셋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를 소개해놨는데 그런 걸 같이 이제 커버를 해가면서 이번 시간에는 어레이하고 리스트, 그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커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시간 잘 들어놔야 돼. 다음 시간에 설명이 좀 편하니까 한번 가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요런 이 데이터 구조의 차이들이 생기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면 지난 과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았나요? 잘 봐봐. 지난 과제 한번 잠깐 한번 지난 과제를 한번 뒤져볼까요? 지난 과제. 으쌰. 지난 과제 여기 있네요. 그죠? 지난 과제 한번 봅시다. 지난 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저한테도 질문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예상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좀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요 이름이에요. 어머나, 이건 안 되나? 오씨. 아니다. 이걸 그냥 PT에 올려놓고 하자. 카피한 다음에 PT에 올려놓고 하자. 미안합니다.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자꾸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N 같은 것들. 이런 거나. 혹은, 그냥 저거 쓰면, 이거 쓰면 됐네. 이거 썼으면 됐는데. 그냥 깜빡했네. 여튼, 자.
n도 있고, 그죠? 예, 여기에 또 i도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라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계속 값이 바뀌거든. 그죠? 값이 계속 바뀌는데, 언제 바뀌고 하는지가 여러분들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 접근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것들이고, 이 책에서도 맨 처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냐면 이 네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왜 이게 왜 n인지 여러분 이해하신 분들 있어요? 이게 왜 n인지. n이 뭐 들어갔어요? n에 전체 어레이에, 그죠? 이 지금 이 배열에 어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좀 앞서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냥 요거에 어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죠? 요 배열에 전체 아이템들의 개수라고 정의되는 길이를, 예, 길이, 그죠? 요 11개거든요. 그래서 n에는 처음에 11개, 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n이 결국 그 뭐냐면 넘버예요, 넘버. 넘버의 약자이기 때문에 n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n이라는 이 문자를 일반적으로 어떤 개수를 얘기할 때 n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도 코드를 읽든 어떤 전체적인 어떤 코드, 누가 짠 코드라든가 플로차트라든가 이런, 예, 이런 플로차트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n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 일단 가정을 해봐요. 아, 이거 이 넘버를 얘기하는 건가 보다. 개수를 얘기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 뱅글뱅글 돌고 계속 값이 바뀌는 이 프로세스에서 아, 얘는 결국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개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건 어느 정도 어떤 내가 만약에 카운팅을 하기 위한 뭐 이 언제까지 몇 개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뭐 이 개수를 출력을 해서 내가 개수를 다 모아서 이 개수를 하나하나 누적해서 출력을 할 건데 그거에 어떤 한 이 스콥이나 혹은 뭐라 그러냐 이 끝, 이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같은 말로 여기 i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아 이게 넘버면 요게는 여러분 과제를 한 친구 자체 열심히 이제 과제를 열심히 다 하셨잖아요. 그죠? 과제를 하면서 i 지금 n이 그런 의미라는 걸 이해했다면 아 i는 결국 뭐예요? 이 i가 주로 어디서 쓰였어요? 이렇게 뭔가를 배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i는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인덱스. 그죠? 인덱스의 약자. 그래서 i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도 코드든 뭐 프로그램 코드든 혹은 뭐 이런 플로차트든 i가 나오면 아, 이거는 인덱스구나. 얘는 누군가의 번호를 얘기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제를 할 때 이러한 규칙을 알고 시작했다면 이 전체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좀 더 쉬웠을 거라는 가정이 확 들죠. 그런 생각이 확 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네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많은 이제 코드를 이제 이 수도 코드의 과제를 할 거고 플로차트나 수도 코드 과제를 할 건데 이번 과제도 좀 그런 우리 이번 과제 그거에 이제 이제 약간 시작 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머릿속에서 들은 수많은 그런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뭔가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글로써 내려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정형화시켜서 내려야 돼요. 그래야 남이 여러분들 생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혼자서 이해하면 뭐예요? 그걸 누구한테 설명해서 제가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남한테 설명을 해서 남도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파워잖아요. 그죠? 지식을 축적하고 후대에 남긴다. 후대에 계속 전송한다. 그럼 후대는 그거 받아서 또 축적하고 또 그죠? 반복하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인간 문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라는 이 네이밍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서 여러분이 과제를 했다면 굉장히 쉬웠을 거라는 가정이 확 들죠. 그래서 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도 코드를 짜거나 뭔가 플로우 차트를 짜거나 할 때도 어떤 이런 바인딩을 하기 위한 이런 변수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과제 낼 때도 그죠. 제가 과제 내는 여러분 과제 이름의 파일명, 과제 이름의 파일명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과제 이름의 파일명을 제가 어떻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할 때 과목이죠? 과목 나오고 그죠? 과목.
다음에 과목 안에 잠깐만, 과목 안에 이게 언제 학기다. 예, 언제 학기. 그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몇 주차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수업 올리는 게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보면 요 가운데 것만 딱 봐도 이게 몇 주 차인 걸지 알죠? 바로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름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넘버를 나는 그냥 뭐 A로 할래요. 아니면 나는 그냥 C로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누가 봐서도 이게 N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네이밍이라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책의 내용이 잘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책 잘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네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 정도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뭐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예.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요즘 최근에 알게 돼서 이 사람이 니르 브루클링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예. 하여튼 네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네이버에 사전을 찾으러 들어간다고 해요. 영어 사전 한번 찾으러 가보죠.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 여기 주소 보이나요? 이 주소 보면은 뭐 네이버 .com 하고 슬래시 이렇게 딱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C 드라이브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C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폴더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폴더들이 아이고, 키워볼까요? 예. 아이씨, 왜 이러니? 잘 안 되네, 오늘 뭐가, 그죠? 예. 아이고, 너무 큰데. 씨, 이렇게 봅시다. 예. 이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윈도우 안에, 프로그램 안에 내가 무슨 프로그램에 깔렸는지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죠? C, 그대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도 내려갔죠? 그 다음에 제가 반디집을 깔아놨어요. 그럼 반디집이 내려가요. 또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폴더를 딱 클릭해서 보면 실제 경로가 어떻게 나오냐면, C 드라이브 밑에, 그죠? C 드라이브 밑에,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참. C 드라이브 밑에, 그죠?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가 있고, 그죠? 그 밑에 반디집이 있고 이래요. 그죠?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인터넷 이 주소에도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네이버닷컴이라고 쳤을 때, 그죠? 네이버닷컴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 신호가, 이 페이지가 결국은 어떤 서버에서 온 데이터잖아요. 이 서버에서, 네이버 서버에서 온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딱 쳤을 때, 이 패킷을, 요청을 하는 패킷은 네이버.com으로 먼저 가요. 먼저 가서, 내가 영어 사전 요청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서버에도 C 드라이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C 드라이브 밑에 샵 폴더 밑에 메인 폴더 밑에 있는 페이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네이밍이 이런 식으로 이거 딱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딱 봐도 이거는 영어 사전이구나. 네이버 서버에 있는 영어 사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책에도 그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밍이 유추가 가능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좀 얘기가 살짝 빗나갔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럼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메모리가 그죠? 메모리.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라 혹은 사실 이게 컴퓨터 메모리가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게 컴퓨터 메모리를 꼭 공부하려고 드는 것 같지만 사실 컴퓨터 메모리라는 이 구조는요. 이 스트럭처 구조는 컴퓨터를 만들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이고 그 이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서양에 있는 이 산업혁명 이후의 세대 이 문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이 바텀 투 탑 형태의 그죠? 이 문제 해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로 체계화된 이런 방법론들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를 실제 컴퓨터 메모리 있죠. 컴퓨터 메모리에 이 메모리를 좀 추상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보죠. 메모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두 가지 지금 이제 이 로가 있는 건 여러분 뭐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게 메모리 용량이니까 공간이니까요, 그죠? 그것까지 그걸 생각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컬럼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메모리 로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밸류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호텔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이 호텔 사장님인데 손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뭐 하겠어요? 손님이 딱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겠어요? 방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방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그러면 방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뭐 미리 제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방이 있다 없다를 내가 항상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미 내가 미리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죠? 방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방을 찾으러 갈 겁니다. 그죠? 방이 있나 없나 한번 볼 겁니다. 방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건 거죠. 방의 전체 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방의 수보다 내가 받은 손님 수가 작은지 많은지를 보면 돼요. 적은지 많은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이 있으면 손님을 받겠죠. 그래서 그 손님을 어디로 넣어야 돼요? 손님이 없는 빈 방으로 안내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 뭘 했냐면, 여러분, 이 호텔 주인은 방에 손님이 없는 거기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는 거기에 위치를 내가 알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내가 아까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호텔을 손님을 봤는데 그냥 빈 방이 있다고 아무거나 그냥 이 태그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 내가 뒤져봐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101호부터 101, 102, 103, 104, 105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줬다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찾아보는 게 되게 쉬울 수 있겠죠. 들어온 수만큼의 이 방 번호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의 전제가 뭐냐면 방 번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방 번호. 그러니까 그냥 방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방이 그냥 나는 내가 이걸 정돈을 한다거나 내가 이 방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일이 다 까보고 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죠? 까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방의 사람들을 내가 정돈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시작점이 필요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어떤 정돈을 한다는 이 행위가 들어갈 수 있잖아. 이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방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거야. 방 번호가. 그죠? 사실 메모리란 게 내가 손 가리키면 안 보이겠네요. 그렇게 안 보이겠네. 제가 만약에 이 메모리 로케이션이란 이 주소를 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빼고 그냥 메모리 공간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공간이니까, 그죠? 예,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쭉 보고, 여기, 찾네, 여기 찾네, 여기 찾네, 여기 찾네. 막 가다가, 여기 비었네. 하고,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찾을 때 어떻게 할래요? 찾을 때. 내가 찾을 때 내가 그 방에 넣은 그 값이, 그 값을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치, 겨울잠 자고 깨가지고 자기가 어디다가 그 도토리나 그죠? 이 호두를 묻어놨는지 못 찾는 그 다람쥐처럼 거기다가 만약에 데이비드라는 손님을 어떤 빈 방에다 집어넣는데 또 다른 데이비드라는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또 빈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씨를 찾으러 가야 되면 데이비드 씨 차가 어디 뭐 길목에 이렇게 이상하게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한 차 빼달라고 데이비드 씨 찾으러 가야 되는데 데이비드 씨가 어디 막 두 명이나 똑같이 자. 근데 내가 어디다 넣은지 모르잖아. 그럼 다 뒤져봐요. 데이비드 씨요? 예. 데이비드 씨요? 예. 그러는데 내가 데이비드 씨 얼굴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비드 씨인지 저 데이비드 씨인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공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메모리는 메모리 주소가 있고 메모리 값을 넣을 수 있는 실제 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가 있기 때문에 방 번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어디다가 집어넣은지 이 페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실제 까보지 않더라도 메모리 주소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1000번째 주소에 지금 5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1001번째 주차 3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소를 참조해서
이 실제 값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메모리 주소, 메모리 방 번호, 여러분 호텔 방 번호는 결코 겹치는 게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데이터는 같은 데이비드 씨가 2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소는 결코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상식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메모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 메모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테이블을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에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어레이라고 했잖아요. 어레이. 그죠? 여러분 기억나요?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때 지난 과제를 하면서 집어넣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어레이라고 합니다. 배열. 배열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메모리 주소 값이 있고요. 메모리 주소 값이 하나씩, 그죠? 단조 증가하는 메모리 주소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어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어레이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주소가 단조 증가해요. 요 시작점을 일반적으로 앵커라고 얘기해요. 앵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시작점을 앵커 혹은 뭐 포인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프로그램 쪽에서는 포인터라고 하는데 요 시작점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앵커 혹은 포인터라고 얘기하는데 리스트에서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싶은 데이터 열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순서대로. 리스트는 순서대로가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이제 여러분 이 노테이션은 이제 익숙하죠, 그죠? 예. J라는 변수의 0번째입니다. 왜 0번째라고 하냐면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분 무조건 1이 아니에요. 시작이 무조건 0이에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학기 수업할 때 편할 거예요.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순서의 첫 번째는 무조건 0이에요. 0번째부터 시작해요. 0, 1, 2, 3, 4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우리 일반 생활에서는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안 그러고 컴퓨터에서는 시작이 무조건 0이에요. 0.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시작점이 0이에요. 인덱스가. 예, 그거는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제2의 0번째를 찾아내고 싶으면, 그죠? 이렇게 인덱스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0번째 뭐예요? 첫 번째니까, 그죠? 0번째 첫 번째로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 포인트 주소, 맨 첫 번째 주소. 이걸 5를 딱 가져올 수 있겠죠. 혹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겠죠. 제2 5는 여섯 번째겠죠.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싹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인덱싱을 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행 이해되죠? 네, 요두 개 값을 각 더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A에다 이게 바인딩 하는 거죠. 이게 어레이예요. 별거 없죠. 이게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그죠? 설명은 없어요, 지금. 그죠? 근데 이런 게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첫 번째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30개짜리 배열을 갖고 있으면 이 30개의 어레이는 30개가 일렬로 이 줄을 서 있다고요. 중간에 이빨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 만약에 내가 30개짜리를 데이터를 넣고 싶고 첫 번째 제가 그 앵커 주소로 1000번째를 메모리 주소 1000을 내가 할당 받았다면 여러분이 30개를 집어넣고 나면 30번째 마지막 끝에 있는 데이터는 어디가 있냐면 메모리 주소 1029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배열은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예. 요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죠? 스탠 락스라는 이름을 배열로 이건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런 걸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탠 락스라는 이름을 컴퓨터 메모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죠. 방 하나에 그죠? 방 하나에 그래서 STAN 그다음 빈칸 하나 그다음에 ROCKS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널 포인터라고 제로 값이 들어가는데 이게 숫자 0이 아니라 실제로 안에 진짜 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얘기 다음에 한번 합시다. 어쨌든 널이라는 데이터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리 이렇게 들어가. 어쨌든 대충 이제 여러분 어레이가 메모를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해 놨는지 대충 이제 그림이 오죠.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이게 어레이. 음. 이건 좀,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앞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줄 세우는 거면, 매트릭스나 뭐 다른 이런 데이터 어떻게 저장해요? 2차원 정보, 3차원 정보, 이런 거 어떻게 저장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메모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도 다 그냥 1차원으로 바꿔서 넣어요. 자, 여러분 매트릭스 배웠죠? 예, 행렬 배웠죠? 안 배웠나? 뭔지는 알죠, 최소한. 예, 행렬 연산은 몰라도 행렬이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행렬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예, 행렬 이렇게 생겼는데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쪼개가지고 쫙 이어붙여요. 뭐요? 예,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인덱싱을 할 때는 이제 2차원 인덱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인덱싱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그럼 2는 뭐예요? 0, 1, 2. 세 번째죠? 1은 뭐예요? 0, 1. 두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두 번째 애인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12. 얘인 거야. 예. 그러니까, 근데 저장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일렬로 쭉 갖다 붙였죠? 예. 그냥 이렇게 해요. 얘가 이제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제약상 중에 하나는, 어레이 되게 쉬워 보이죠? 인덱싱도 되게 쉽고, 찾아 들어가기 되게 쉽잖아요. 한번 저냥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어레이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어레이는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집어넣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메모리 할당을 해야 될 개수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그럼 내가 몇 개의 칸을 확보를 해야 되냐가 미리 알아야 돼요.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이게 핵심이에요. 어레이는 줄을요. 내가 만약 30개를 집어넣고 싶잖아요. 근데 빈 방이 30개 연달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30개 연달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30개를 연달아 넣기 위해서는 내가 30개가 연속으로 빈 방이 필요하잖아요. 요게 이제 어레이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뒤에 이제 이런 한계가 없는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예. 리스트와 어레이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렇게 이 발레 단원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5명이 줄을 서 있는데, 하나는 리스트에다 저장을 했고, 하나는 어레이 형태로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레이와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빨간 애를, 넌 탈락, 혹은 빨간 애 병가예요. 집에 가야 되겠어요. 빨간 애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면, 어레이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레이는. 시작할 때 이 전체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미리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칸을. 그래서 빨간 학생이 빨간 이 발레 단원이 병가로 집에 가버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빈칸이 돼요. 더 이상 얘는 뭐예요? 어레이가 아닌 게 돼요. 이걸 어레이인 걸로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죠? 이거를 다시 줄 쫙 선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앵커라고 기준으로 뒀다면 요 두 명이 한 칸 옆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로 와야 되고 이 친구가 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어레이가 되겠죠. 다시 어레이가 되겠죠. 줄로 쫙 선. 빈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레이는. 근데 리스트는 어떠냐면 중간에 갔잖아요, 집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바로 파란색이 갖다 붙어요. 이렇게. 이게 뭔데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요. 개념을. 여러분 보고 지금 제가 여러분 코딩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레이와 리스트라는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의 개념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리스트가 그럼 어떤 건지 어떤 건가 봅시다. 옆에 어레이가 그죠?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어레이는 이제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세요. 예. 어레이는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5개를 넣고 싶었기 때문에 5칸을 확보해야 되고 5칸에다가 메모리 주소가 그죠?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4씩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예,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숫자를 집어넣는데 컴퓨터가 4바이트씩 쓰거든요.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여튼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4바이트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4씩 늘어나는데 어쨌든 단조 증가하는 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애가 20에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여기가 0x 그러니까 16진수입니다. 0x가 붙으면 뒤에 있는 16진수예요. 그래서
이건데 심수진인데 이건 표시가 잘못됐네, 그죠? 순서 잘못됐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 100입니다, 그죠? 100에다 그 다음 자리는 그다음 101이어야 되고, 이거 104고, 그죠? 그다음 108, 40 증가한다고 치면 108. 그 다음에 108이 아니라 10 뭐예요? A, B죠. 10B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 썼어요, 이 사람도 헷갈렸나 보죠? 예. 하여튼 그래서 십진수로 생각하면 그죠? 40 더하니까 이렇게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일렬로. 그죠? 증가하고, 그죠? 단조 증가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 번째 항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앵커, 그죠? 시작점이 여기서 세 개니까, 그죠? 네 번째니까, 그죠? 네 번째니까 4 곱하기 4 한 거, 16을 더한 걸, 그죠? 3번이네. 3번을 했으면 제가 몇 번이냐? 0, 1, 2, 3, 세 번째죠. 그러면 여기 더하기 어, 4 곱하기 내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 번호 3번. 이 뭐예요?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순서. 그죠? 순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 곱하기 3하면 12죠. 여기 더하면 112가 되죠. 그래서 주소에 112. 이렇게 딱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면 112 있구나. 그래서 65를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리스트가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대신 중간에 뭐가 빠지면 그죠? 이렇게 계속 또 복사를 또 계속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1번을 지웠어요. 33을 지웠단 말이에요. 얘 딱 지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계속 다 복사해주기 몇 번씩, 세 번씩 더 복사를 해줘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리스트라는 게 대표적인 게 링크드 리스트인데 여기서 예제로 링크드 리스트라고 만들었는데 리스트가 꼭 다 링크드 리스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시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예시로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링크드 리스트는 어떤 애냐면요. 노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그죠? 헤드라는 애, 여기에 메모리 주소가 들어가요. 리스트는요, 일렬로 줄 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호텔 사장인데, 손님들이 한 10명, 손님이 10명 왔어요. 손님이 10명 왔는데, 지금 여러분 호텔 방은 총 30개의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손님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20명이 넘진 않아요. 그래서 받을 수는 있어요, 10명을. 10명을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리스트처럼 일렬로 집어넣지는, 그러니까 아까 어레이처럼 이 손님들 단체 손님이라고 해서 내가 일렬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이 30개 있는데, 방이 30개가 있는데, 그죠? 이 중에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 얘기 대충 이해되죠?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10명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이 연속으로 들어가려면 이만큼 이렇게 빈 방이 이렇게 연속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구야, 우이, 중간에 없고, 여기 누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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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갖고, 10명을 한꺼번에 일렬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레이 형태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레이 형태로 이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링크드 리스트라는 애는 어떻게 저장하냐면, 일렬로 들어갈 필요 없는 대신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손님들 이리 오세요. 여러분 다 단체 손님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쪽지를 하나씩 드리겠어요. 쪽지를 하나씩 드리는데 이 쪽지가 뭐냐? 이 쪽지를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가서 빈 방 아무 데나 들어가세요. 대신 자, 뭐 만약에 데이비드란 친구가 303호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자기는 304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데이비드, 아이고, 데이비드가 들어갔고, 자기 방이 303호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 방 번호를 쪽지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써서, 여러분한테 달라고 한 거야. 자, 저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죠? 자기가 303호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 자기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씨는 지금 첫 번째 들어간 손님이라서 데이비드 씨는 이 뭐지? 자기를 인솔한 자기 인솔자가 어느 방에 묵는지 그걸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인솔자는 301호 방에 있대요. 그래서 인솔자를 여기서 적어놔서 이 종이를 저한테 줘요. 자, 다음 실비아 씨가 데이비드 씨가 303호 들어간 거보다 따로 들어갔어요. 실비아 씨가
402호가 빈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402호로 들어가면서 402호를 썼어요. 그리고 실비아 씨는 딴 거 필요 없고 데이비드 씨 그다음 나 데이비드 씨 따라가다 데이비드 씨 쏙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씨는 들어갔고 나는 계속 그냥 방 찾아가다가 빈 방이 나왔는데 그게 402호인 거예요. 402호 들어가면서 자기 전에 누구였어요? 데이비드 씨죠. 데이비드 씨가 어디 들어갔는지 봤어요. 303호. 자, CBS 뒤에 따라가던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건이라는 사람은 실비아 씨를 막 모건 씨는 실비아 씨를 막 따라가고 있는데 실비아 씨가 303호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럼 자기는 계속 가다가 이번에 409호가 빈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409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든 거죠. 여러분 보여요? 이렇게 카드를 쭉 만들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카운터로. 그러면 저는 이런 카드가 10장이 있겠죠. 이렇게. 10장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들어간 이 리스트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 자 리스트 보세요. 어때요? 응? 뭐지? 나 잘못 썼다, 야. 실비아신 402호에 있지. 왜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모건 씨에게 통화를 하고 싶으면 나는 모건 씨 카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 데이비드 씨 카드를 먼저 봐요. 데이비드 씨 카드는 그죠? 데이비드 씨 다음은 누구 있어요? 실비아 씨가 있어요. 실비아 씨는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모건 씨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링크드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잘 보면 헤드가 있어요. 그죠? 헤드. 맨 처음에 시작된 이 인솔자 301호. 예, 인솔자. 인솔자는 자기 뒤에 그죠? 이 데이비드 씨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씨가 있다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데이비드 씨는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저장을 해야 돼요. 실비아 씨가 있다는 걸 저장을 해요. 그다음에 실비아 씨는 자기 뒤에 모건 씨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를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요. 뭔가 좀 개념이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하지만 간단합니다. 한 개의 노드는, 그죠? 자기,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 그죠? 자기가 찾아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뒤에 사람이란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소하고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주소만 갖고 있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죠. 매한 가지예요. 제 얘기는 어쨌든 한 손님이 나 다음이든 내 이전이든 누군가의 번호만 갖고 있으면 결국은 한 사람만 딱 붙잡고 야, 니 전은 뭐야?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다음 사람 알아요. 그럼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제가 찾는다면 그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이 목록을 이렇게 내가 일렬로 쫙 이렇게 다 확보해가지고 인덱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찾아갈 수는 없고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져 있잖아요. 얘는 301호에 있고 얘는 303호에 있고 얘는 402호에 있고 얘는 409호에 있단 말이에요. 이빨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인덱싱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인덱스로 해당 방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대신 맨 처음에 인솔자 이 사람 멱살 딱 잡고 야, 너 그 다음 사람 누구야? 아, 데이비드 씨입니다. 그럼 데이비드 씨한테 가자. 데이비드 씨한테 가요. 데이비드 씨는 또 그 다음 누구 갖고 있어요? 데이비드 씨야. 너 모관 씨 어디 있어? 모관 씨 모르겠지만 나 뒤에 실비아 씨 알아요. 그럼 실비아 씨한테도 가요. 실비아 씨 멱살 잡고 야, 모관 씨 어디 있어? 아, 나 뒤에 모관 씨요. 그래서 모관 씨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 예, 이런 거를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어레이에 비해서 여러분 딱 봐도 탐색이 어렵습니다. 탐색이. 탐색을 하려면 결국 다 뒤져야 돼요. 다 뒤져요. 결국 다 뒤져야 돼요. 다 뒤져야 돼요. 뭐 어차피 소팅이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소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뒤져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소팅이 돼 있으면 다 뒤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안에 있는 어떤 보기 위해서 저는 사실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은 그냥 숫자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숫자가 단순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단순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덱싱으로 찾을 수는 없고 뒤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 그 다음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갖고 있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첫 번째 노드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제가 그 다음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중간에서 시작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왜냐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 각각의 노드는 지금 그림에서의 예제는 그죠? 아까 위에 예제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 뒤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네. 반대네요. 아까 예제하고는 반대죠. 아까 앞에 있던 예제에서는 자기 방번호 알고 있고 그 전 사람 걸 알고 있었죠. 여기서는 자기 것만 알고 있고 자기 거하고 자기 뒤에 것만 알고 있죠. 화살표가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노드를 발견을 해야 그다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 예제에서는 자기 뒤에 사람 몰라요. 자기 앞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서는 이 관리인 찾아봐야 몰라요. 그러니까 인솔자 찾아봐야 몰라. 인솔자는 데이비드가 몇 방에 들어 몇 번 방에 들어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 사람한테 찾아가야 그 전에 이렇게 찾아와서 결국 인솔자까지 갈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예, 중수업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제발 중수업 요청. 또 악독 또 네, 이해되죠? 네, 중수업 그러고 있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인덱스는 자 여기서 대충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하면 어레이는 단조 증가하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인덱싱을 해서 찾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단조 증가하는 형태의 메모리 주소 같은 건 없어요. 대신 자기 주소하고 그 다음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혹은 그 이전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을 때는 자기가 나는 제 전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혹은 저는 그 뒤에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스트의 구조입니다. 링크드 리스트의 구조예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아까 리스트하고는 다르게 뭔가 삭제하거나 뭔가를 잡아넣는 인서션이라고 하는데 딜리션, 인서션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까 어레이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레이는 어때요? 중간에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빈 거를 다시 메꿔줘야 제가 단조 증가하는 메모리 주소로 다시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또 빌 테니까 이 사람을 또 여기다 집어넣고, 그죠? 한 사람 나가는 거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메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똑같아요. 누가 집어넣는 것도 똑같아요. 집어넣는 거 오히려 어레이는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해요. 왜냐면 1비 5방 확보해 놨잖아요. 그죠? 5방 확보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5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연달아 있는 방이 5개 있는 방이 첫 번째 만난 이 방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5명을 연달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뒤가 비어있을지 안 비어있을지 보장은 없잖아요. 이 뒤에 바로 누가 다른 여행조가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어넣는 게 안 돼요. 어레이는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링크드 리스트 어때요? 지금 5번, 6번이 있어요. 지금 그림은 요거는 이제 이 서큘러라고 해가지고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잠깐만 이렇게 그죠? 혹은 5번을 따라 이렇게 이어져요. 이런 애를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지만 여러분 링크드 리스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어쨌든 시작점이 있고 그죠? 노드가 시작점이 있고 5번은 6번이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번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6번은 자기 뒤에 누군지 5번이기 때문에 이게 뱅글뱅글 한 바퀴 얘 같은 경우는 서큘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얘를 잡고 시작했으면 이 앞에 뒤에를 못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 서큘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놈을 잡고 갖다 물어보기 시작해도 다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죠. 뭐 약간 이건 다른 이제 형태의 링크드 리스트인데. 여하튼 여기에 제가 새로운 노드를 넣고 싶어요.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쉬워요. 이 노드는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는 되게 쉬운 게 6번이 가리키고 원래 6번인지 5번 가리키고 있었죠. 이거 잡아 끊고 6번을 7번에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7번, 그럼 7번 이렇게 가르쳐질 거고, 그럼 7번의 꽁무니는 다시 5번으로 돌려놓는 거죠. 되게 쉽죠?
네, 링크드 리스트는 인서션이나 딜리션이 되게 쉬워요. 그냥 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링크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되게 쉽죠.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오늘은 리스트하고 링크드 리스트까지 했는데 리스트도 종류가 되게 많죠. 뭐 서큘러도 있고 아까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리니어 리스트인데 리니어 링크드 리스트인데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개념을 이해해야 될 거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개념하고 그러니까 이 링크드 리스트의 개념하고 이 어레이의 개념 이런 것만 이제 제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심화 데이터에도 제가 데이터를 좀 집어넣긴 할 건데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디테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데이터 통신 관련 데이터 통신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좀 이게 학문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는 것이 소트도 쉽고 서치도 쉽고 이렇게 인서션 딜리션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형태의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런 수많은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이제 기본이 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제 어레이, 리스트, 뭐 트리,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근간이 이제 어레이, 기본적인 어레이하고 링크드 리스트예요. 사실 링크드 리스트에서 파생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죠? 자기 값 갖고 있고 자기 주소 내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링크 그죠? 다른 그러니까 내 이전 혹은 내 이후 혹은 다른 놈의 메모리 주소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 데이터 이 링크드 리스트에 를 파생시켜서 정말 수많은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다음 시간에도 할 건데 바이너리 트리 리스트라고 다 바이너리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 뭐 서큘러 링크 리스트 뭐 이중 리스트 뭐 또 뭐 많아요. 바이너리 트리 중에서도 바이너리 트리 뭐 서치 뭐 이항 뭐 되게 많아요. 그래프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어레이 요게 뭐다 이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그죠? 링크드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자 어레이는 어때요? 어레이의 장점은 인덱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3번 찾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 아까 계산한 거 봤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몇 번째? 네 번째 예, 인덱스 1 빼죠. 왜 0부터 시작하니까. 곱하기 지금 메모리 단조 증가하는 폭. 그죠? 지금 4입니다. 그죠? 여기를 맨 처음에 시작했던 앵커 주소. 이것만 계산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 메모리 바로 찾아갈 수 있다고. 이게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럼 내가 네 번째 인덱스 이 값을 찾고 싶으면 네 번째 메모리 주소는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거 계산 한 번만 하면. 바로 나오죠. 이게 어레이 장점이에요. 대신 이렇게 만들려면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저장을 하기 위한 이 메모리, 이 아이템들의 전체 개수가 몇 개냐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쫙 서치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 30개짜리 넣고 싶어. 쫙 서치를 해보니까 30개 연달아 빈 데가 발견이 돼야, 그래야 이제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 어레이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런 게 있고 링크드 리스트는 어때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필요 없어. 일단 내가 뭐 30개 넣든 뭐 20개 넣든 내가 몇 개 넣는지 일단 중요해. 일단 갖고 와. 데이터 갖고 와. 자, 첫 번째 놈 누구야? 첫 번째 놈이 이제 메모리에 빈데 쭉 가다가 메모리 하나 비었잖아. 그럼 바로 딱 집어넣고 자, 너 주소 뭐야? 너 주소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올래. 그다음에 있죠. 그다음에 쭉 메모리 서치하다가 빈말 탁 집어넣고 야, 너는 첫 번째 애 메모리 들고 있어. 네. 그 다음에 또 쫙 가다가 또 빈칸 나왔어요. 자, 세 번째 놈, 너 일로 와. 너 방 들어가고. 자, 너는 두 번째의 방 번호 갖고 있어. 여기다 들고 있어. 네. 이해돼요? 이렇게 쫙,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체 길이 알 필요도 없고. 끝날 때까지만 하면 돼요. 맨 마지막 놈만까지만 하면 되니까. 끝날 필요도 없고. 맨 방들이 이렇게 연달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빈방 있으면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죠? 대신 딱 봐도 뭔가 일이 좀 많아 보이죠. 예. 예, 일단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어레이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지금 좀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실, 저번에 거보다 훨씬 쉬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은 인터넷에 자료가
떡더미처럼 쌓여있어요. 한글 자료도 많아요, 이거는. 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책을 읽어보고, 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사실, 이거 본다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또 개념이나 이런 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인터넷에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고 또 수업 요거 좀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예, 포스트잇을 여기인가 예, 포스트잇 붙이고 예, 또 여러 번 보면 됩니다. 여러 번 보고 또 질문이 생기면 오늘 월요일이죠. 예, 목요일이나 그죠? 예,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해달라고 이번 주 중에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세요. 그럼 또 이제 인터랙티브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예, 과제 또 뭐 과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도 하고 또 메일도 보내주면 됩니다. 예, 그 단톡방에 올려주면 자기 질문이 남이 똑같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질문을 가능한 한 그 단체 톡에다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단체 톡에 답변하면 다른 나머지 50명, 60명 친구들한테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되니까요. 그죠? 부끄러워서 개개인으로 물어보는 건 뭐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죠? 예, 그게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 하여튼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제가 오늘 예, 제가 오늘 저기 카메라 저게 안 돼서 저 빨리 고쳐 놓겠습니다. 그럼 사진인데 얼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수업도 고생 많았습니다.